안녕하세요. 강천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100여 년을 제외하면 중국은 세계적인 부국이었고 중국의 선진 문명은 세계로 확산되어 인류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의 과학, 기술, 문화예술 등 모든 것이 세계로 확산되었는데 왜 유교는 크게 확산되지 못하고 동북아시아에서만 맴돌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유교는 중국 춘추시대 말기에 공자가 체계화한 유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등을 가르치기 때문에 유교를 정치학이나 윤리학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주와 지구, 인간의 관계에 대해 성찰하는 정신적, 영적 차원을 가졌기에 국내 종교위원회는 물론 동아시아 학계에서는 유교를 종교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종교냐, 학문이냐를 떠나서 유교라는 사상 체계가 왜 세계로 확산되지 못했는가 하는 점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당태종, 원세조, 청걸륭제 등 보편적인 세계제국을 지향하던 중국은 서역의 사상과 문화를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동반의 대상으로 봤습니다. 일례로 실크로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시안에는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가 있습니다. 3m 가까운 거대 자철석 비석인데요. 여기서 대진은 로마를, 경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는 로마의 기독교가 중국에서 유행한 내력을 기록한 비석이라는 거죠. 실제로 635년 아라본이라는 선교사가 태종에게 경전을 바치자 태종은 감격하여 경교를 적극 권장했고 이후 경교는 당 왕조의 보호를 받으며 더욱 융성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에 들어와 유행한 것은 기독교만이 아닌데요. 불교는 기원 전후에 중국에 들어와 상당수 왕조의 지도 이념으로 기능했고 이슬람교는 아랍에서 창시된 시점과 별반 시차도 없이 바로 들어와 회교, 청진교 등의 이름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렇게 3대 세계 종교로 꼽히는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다 서역으로부터 들어와 중국에서 번창한 겁니다. 그렇다면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외국 문화를 받아들인 중국이 왜 외국에는 자신의 사상과 문화를 수출하지 않았을까요? 실크로드는 주로 중국이 서역에 비단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무대였습니다. 해상 실크로드에서는 중국의 도자기를 실은 배들이 일확천금의 꿈을 안고 빈번하게 왕래했죠. 또 르네상스의 발명품으로 알려진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 과학기술의 눈부신 성과들도 중국으로부터 서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문제는 유교, 도교와 같은 중국 고유의 사상과 종교는 서역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역으로 퍼져나간 물질 문명과 달리 중국의 정신 문명은 실크로드 동쪽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도교와 유교의 민족주의적 성격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교는 신분 질서를 긍정하는 사상으로 중국과 이민족을 차별하는 중화 사상과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편성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대 세계 종교는 국가와 민족을 넘어 하층 민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자아내는 평등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유교와 결정적으로 달랐죠.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불교와 유교를 비교해 봅시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중국이나 인도는 모두 신분 질서가 뿌리내린 불평등 사회였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는 이를 비판하고 만인을 평등하게 대하는 대자 대비의 정신을 가르쳤죠. 반면 유교를 창시한 공자는 불평등한 현실을 인정하고 각자 자기 신분에서 분수를 지키며 살 것을 강조했습니다. 왕은 왕대로, 신하는 신하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본분을 지키라는 것이었죠. 이러한 개인 간의 불평등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불평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국의 요구대로 중국과 관계를 맺은 나라의 왕들은 중국의 황제를 천자로 받들고 그로부터 제후의 책봉을 받고 그가 하사하는 역법을 쓰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쳐야 했지요. 중국과 이 같은 4대 관계를 맺고 유교 국가가 된 나라도 있지만 더 많은 나라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제 아무리 유교적 교양이 좋고 잘 사는 나라라도
그로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 2등 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유교는 철저하게 중국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중국 이외의 나라에서 공감을 얻기 어려웠던 겁니다. 서구의 계몽 사상가들은 중앙 집권적 근대 국가의 모델로 중국을 상정하고 그 이론적 기반으로 공자의 유교 사상을 탐구했습니다. 하지만 계몽 사상의 진화 과정에서 시민혁명을 거쳐 형성된 근대 사상은 유교의 한계를 훌쩍 뛰어넘었고 전 세계의 그 보편성을 과시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사상이 되었죠. 그러나 근대 사상도 그 서구 중심적인 성격 때문에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교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보편적 사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1세기의 강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세계를 이끌어가고자 한다면 유교의 한계를 넘어서 전 인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보편적 사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